나는 편향되었고 너도 편향되었고 우리 모두 편향되었다. 좀 불편해 보이는 말 같지만 우리 모두는 선입견과 불합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깨어있으며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도 특정한 렌즈를 통해 정보를 바라보고 그 정보를 해석합니다. 그 렌즈는 각자의 배경,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 교육, 삶의 경험 같은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죽음을 두고 삼선 국회의원 손자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소문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맘카페 회원과 이 내용을 여과없이 언급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이러한 뉴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배경에 따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회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보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에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2019년 우리 사회를 두 갈래로 나누었던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보적이고 깨끗한 법률 전문가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그의 가족이 무고하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뒷받침해줄 뉴스 기사나 유튜브 방송이 무엇이라도 있는지 애써 검색했을 겁니다. 반면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깨끗한 척하는 정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믿고 소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믿었던 뉴스들이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짜뉴스는 보통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대신 가짜뉴스는 단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더 굳히려고 노력할 뿐이다. CIA 분석가가 알려주는 가짜뉴스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 신디 엘 오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난민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짜뉴스를 믿기 쉽다.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애의 부정적인 가짜뉴스는 아무 생각 없이 믿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방향으로 편향돼 있기 마련이고 편향은 각자의 의견을 재확인해주는 정보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동시에 각자의 의견과 상충하는 정보는 외면하게 만든다. 가짜뉴스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 독립의 영웅 벤저민 프랭클린, 추리소설의 대가 에드가 앨런 포, 미국의 신문왕 조지 플리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가짜뉴스를 즐겨 작성하고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대중이 더 굳건히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CIA 정보 분석가로 활동했던 신디 엘 오티스는 이 책에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가짜뉴스의 전략과 패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있는 지금 시대는 가짜뉴스의 양과 속도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과 패턴은 고대나 지금이나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가짜뉴스의 역사와 그 교묘한 패턴을 이해하고 현재의 정보 거품 시대에서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가짜뉴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2부에서 우리가 가짜뉴스와 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가짜뉴스를 뉴미디어의 신기술로 인해 생겨난 오늘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존재했으며 인간의 감정과 편향, 믿고 싶은 대로 보려 하려는 심리의 기대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정부나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뉴스를 알아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2부에서 제가 관심 있게 읽은 우리의 편향을 이용하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방법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란 입증될 수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때 입증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진술은 사실입니다. 나침반을 들고 나가 관찰만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견이란 우리가 믿거나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을 입증할 수가 없으며 다른 누군가는 우리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계절 중에서 최고는 여름이다. 이와 같은 진술이 바로 의견입니다. 다음의 두 진술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의견일까요?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에 비해 8단계 하락했다.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비밀리에 하였다. 이 진술이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우선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란 이 단어의 정의처럼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찰이나 증거를 통해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지지층에서 믿고 싶은 의견에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의견이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생각, 판단, 믿음이고 비밀리에라는 추측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정당 지지층은 이것을 의견이 아닌 명확한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티스는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결론과 사실을 똑같다고 여기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보통 우리가 실제 사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에 이끌어낸 결론인데도 말입니다. 신문이나 TV 평론가, 정치 유튜버 모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개인적인 시각과 의견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로 사실과 개인적인 시각의 혼합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런 의견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통찰은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곧 사실인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알고자 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인가?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짜 뉴스를 감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편향을, 즉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편향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조사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정과 편향을 믿으라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우리의 감은 저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가짜뉴스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실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설득할 수가 없으므로 대신 우리의 감정과 편향을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라고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인지적 부조화, 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부조화란 뭔가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과 관념이 자기 앞에 놓인 실제 사실이나 증거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불편함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지적 부조화의 불편함을 느끼면 확증 편향이 끼어들어서 이를 해소하고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엄청난 양의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맞다고 입증해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찾아봅니다. 확증 편향이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의 지지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향과 맞서 싸우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편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마주할 때 스스로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겨운 투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편향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우리는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뉴스 기사 알아보기입니다. 우선 다음에 두 명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세상에 서초동 초등학교 교수가 죽었대. 국회의원 손녀와 관련이 있다던데?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래? 나도 잘은 몰라. 그냥 게시물 제목만 봤거든. 2018년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기사에서 헤드라인 이상의 내용을 읽는 사람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겨우 4명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뉴스 기사 전체의 59%는 실제로 클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오로지 헤드라인만 보고 기사를 공유했을 뿐 실제로 기사 자체를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충격적인 사실, 단독, 긴급 속보라는 타이틀로 시작하는 헤드라인으로 우리의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헤드라인을 낚시성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링크를 클릭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독, 진보가 가짜뉴스에 더 쉽게 낚였다. 특히 유튜브 보는 5060. 최근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뉴스 제목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믿고 불리한 뉴스는 안 믿는다는 실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헤드라인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은 맞아, 진보, 특히 유튜브 보는 5060이 정말 문제야 라고 확증 편향을 가질 것이고 진보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해당 기사를 내보낸 뉴스 미디어의 편향을 알아봐야 합니다. 뉴스 미디어도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수 지향의 조중동 미디어와 진보 성향의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사 말입니다. 미디어 편향은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와 구별해야겠지만 간혹 의도적으로 편향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뉴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가짜 뉴스에 더 쉽게 낚였다라는 기사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출처와 여론조사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론조사 의뢰자가 진보 성향의 단체인지 보수 성향의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검증입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단지 특정 시점의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집단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일 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시간에 따른 의견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고 중대한 시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질문, 표본의 크기, 수행 방식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 기사의 조사 방법은 스마트폰 앱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이나 ARS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설문조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샘플링과 무작위 방식을 정교화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IA 분석가가 알려주는 가짜뉴스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 신디에 로테스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일단 기사를 읽고 나서도 감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온갖 개인적인 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를 알아내는 일에서만큼은 우리의 감조차 항상 신뢰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를 읽고 나서 그래 내가 듣기에 옳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경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는 그 모든 신호를 놓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서 대뜸 가짜 뉴스로 일축해서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과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줄곧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진심으로 고려해보라. 대학에서 신문방송을 전공했던 저에게는 무척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독하게 만들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어이없는 역사적 사실에 웃음도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편향된 사고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 현상 속에서 우리들의 확증 편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책을